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난주 중국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6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MWC가 상하이에서 열렸다고 하면 MWC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 유럽 행사가 왜 상하이에서 열리냐 하고 되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네. 상하이에서도 열립니다. 그렇군요. 이 MWC를 주관하는 단체가 GSM 협회라고 해서 예전에 그 휴대폰 시절에 주로 유럽 지역 이동통신사와 하드웨어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곳이거든요. 예전에는 MWC와 MWC 컨퍼런스라는 행사만 진행해 오다가 5년 전부터 MWC 상하이도 함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1년에 2번 열리는 거죠. 이번 MWC 2016 상하이는 5번째 행사이고요. 예. 자매 행사이긴 하지만 이 개최지와 개최 시기가 다른 만큼 안에 담긴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유럽에서 열린 MWC는 거의 전 세계적인 그런 행사잖아요. 예. 하지만 MWC 상하이는 확실히 중국 중심의 행사인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스마트폰 업계에서 이 중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만큼 올해도 그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흘간 약 7만 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에는 과연 어떤 제품과 기술들이 소개됐을지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업체들이 자국에서 열리는 것만큼 칼을 많이 갈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MWC 테마가 특이합니다. 모바일 is me. 예. 뭐 힙합 랩 가사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 그대로 모바일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예. 이 커넥티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 행사의 메인 전시장인 N3와 E7 전시장을 커넥티드 라이프 스타일 전시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드론과 VR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제품과 서비스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이 사물 인터넷에 사용될 인터넷 통신망, 스마트 기기, 증명 서비스에 이제 이동통신사나 하드웨어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5세대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플랫폼 등을 놓고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보통 사용자 입장에선 관심이 가는 것은 좀 따로 있었겠죠? 궁금한데요. 예. 이번 MWC 상하이 2016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 또 그리고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드론과 가상현실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체험존은 이 MWC 상하이 메인 행사장인 E7의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전시가 됐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센서 VR 글러브라는 이름의 가상현실 장갑입니다. 실제로 이 VR 헤드셋을 이용하다 보면 눈앞의 현실은 생생한데 막상 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센서 장갑을 이용하면 가상현실 공간에서 내 손을 볼 수가 있고요. 가상현실 공간의 사물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과 PC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개발자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에 $250 정도에 판매될 예정에 있습니다. 드디어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내 손을 가질 수가 있게 된 셈이죠. 예. 관심은 가상현실 장갑이 더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번 MWC 상하이 2016에서 가상현실 존을 장악했던 것은 바로 대만 기업인 HTC입니다. HTC 가상현실 헤드셋인 바이브야말 이건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바이브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수십 개의 게임을 한꺼번에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가상현실이 대세냐 아니냐 이 따질 수 있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대신에 VR 헤드셋의 보급은 이미 굳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헤드셋하고 장갑 말고요. 예. 좀 더 성능이 향상된 가상현실 기기, VR 기기는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한국 회사들이 좀 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한국의 이노시뮬레이션에서는 가상현실용 받침대를 선보였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극장이나 자동차, 전철 시뮬레이터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인데요. 이번에 선보인 사각형의 받침대에 이 스노우보드를 장착하면 가상으로 스노우보드를 신나게 좀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의자를 올려놓으면 가상현실 자동차를 좀 더 신감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또 한국 스타트업인 가우디 오디오랩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은 바로 가상현실 사운드 기술입니다. 예. 지금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랑 영상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화면은 360도로 움직이는데 소리는 이 360도로 안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실감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사운드이기 때문에 가우디 오디오랩이 가진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자기 귀를 따라와요. 예, 처음에는. 스피커가 이게 바라보고 있을 때 크게 들리고 예. 귀를 도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실감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드론은 또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뭐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까? 드론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MWC 2016에서 이 유럽 테러 위험 때문에 드론들이 제대로 좀 전시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DJI나 스카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제로테크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드론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로테크에서 선보인 제품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덥이라는 이름의 드론입니다. 이 포켓 사이즈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그래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요. 스마트폰을 비롯해 이 손바닥 움직임으로도 이 작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모드도 탑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그 스마트워치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나 드론 경주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등 좀 다양한 드론이 많이 선보였는데요. 드론 플라잉 케이지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드론 경주도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예. 중국 상하이에서 MWC가 열렸으니까요. 중국 회사들이 스마트폰 많이 전시했겠는데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길이 확 끌릴 만한 그런 제품들은 그래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제조사들이 꽤 다양한 스마트폰들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품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보가 선보인 듀얼 엣지폰 엑스플레이 5는 한 번쯤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 시리즈처럼 양끝이 휜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발표된 지는 한 몇 개월 된 제품이긴 하지만 5.43인치 QHD 디스플레이에 128GB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트 제품에는 램이 6GB에 달합니다. 굉장하군요. 예. 갤럭시 시리즈를 제외하면 처음 이 듀얼 엣지 화면을 가진 제품인데요. 사양만 놓고 보면 현존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약간 낯선 이름이 있긴 하지만 TCL이 선보인 TCL 750 역시 조금 독특합니다. 이 메탈과 유리 소재로 외관을 꾸몄는데요. 화면 크기는 4.7인치 정도로 조금 작지만 3GB 램과 32GB의 저장 공간을 갖추고도 가격이 1,993위안, 우리 돈으로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스마트폰이 선보였지만 이 전체적으로 메탈 소재를 사용하는 등 이 디자인을 고급화하면서도 점점 이제 중고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선회하는 것 같은데 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중국의 성장세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위기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듭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MWC 상하이 2016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